네, 전국에 계신 거진 출진 단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여전히 좀 더워요. 백로라고 하는 그 24절기 중에 백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났죠? 근데 더우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때 그 지구과학이라고 할까요? 이 지구가 축이 23.67도 정도 기울었다고 해요. 이 축이 기울어진 거로 인해서 사계절이 발생이 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주 좋은 의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저희들은 사계절을 아주 잘 혜택을 누리는 나라. 그래서 저희들이 K컬처, 문화가, K팝이, 여튼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발달되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위가 물러가지 않네. 그래서 예전에 한 농부가 한 말씀이 이제 생각나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일어야 곡식이 연근다. 그게 잘 연근돼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감상이 좀 깊었어요. 그 곡식마저도 찬바람이 일어야 자리를 자기 감출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열매를 빨리 맺히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가을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야, 멋있다. 저희들이 이 공부도 또한, 그런 이치를 잘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여기 계신 지금 7분인데 7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대동산이 말씀하신 복락도 구하고 저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제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저희들 그런 공부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몇 주 만에 몇 주 만에 뵀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뵈서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기 110년 9월 13일 거진 출진 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모든 분들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렇게 큰 제목을 본문을 정해 주셨어요. 가운데 이제 소제목으로 첫 번째는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걸로 가서 자기가 느낀 바, 감각 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사막병진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그래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사막 이렇게 소제목 세 개를 또 정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제가 말문 열고 어, 큰 제목 모든 분들이 항상 청을 여기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 부분에 조금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서 차츰차츰 대화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별, 이것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육궁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부합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어렵기도 하지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씀을 나누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제목이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이 주제를 받고 연말을 해보셨을 거니까 어느 분께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지타님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지타님? 저는 네,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은 상태와 자성의 정이 여인 상태, 분별이 네, 생긴 상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그 자성에 머물지 못하게 된 이유가, 못한 이유, 못했을 때 제 행위, 이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엊그제 저희 작은애 이제 보험 관리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약관 대출을 받았어요. 엄마 갖고 모르게요? 당연히 모르게 받았지 뭐 알게 받았겠어요. 어이구, 약관 요,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네. 약관 대출을 왜 받았을까? 그러고 전화를 해봤어요. 너 약관 대출 받았니? 그랬더니 네, 엄마. 왜? 제가 왜?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대출해서 돈 빌려준 친구가 있어요. 6천인가 7천인가 얼마인가를 대출해서 빌려줬는데 그 음, 친구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150 몇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월급 받아서 매달 그만큼을 내기가 어디 쉽나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는 그 돈을 왜 대출받아서 돈 빌렸어? 너 누구한테 돈 빌렸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왜? 왜 돈이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뭐 친구가 비싼 이자를 쓰고 있어서 지가 대출을 받으면 좀 더 쌀 것 음, 같아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대. 어. 음, 너는 그 친구가 그렇게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너 잘 갚는다니? 그랬더니 잘 갚기로 했대. 음,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제가 사람이 돈을 빌려줘. 네 손에 있을 때 돈이지. 남의 손에 건너가서 네 돈이냐? 제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잘 안 갚으니까 지가 월급에서 갚으려니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대출을 받아서 일단 돈을 갚고 대출을 갚고 이제 약간 대출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자만 내면 되는 거고 원금은 받아서 내겠다 이 생각하고 뭐 약간 대출을 받았겠죠. 그 뭐 3,800인지 얼마인지를 받았대. 그래서 그래서 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알았어. 제가 딱 그렇게 말을 하고 그치. 났는데 그 순간 제가 무너졌어. 자석이 분별이 생겼어. 그 순간 분별이 생겨서 야 이놈의 자식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정말 근데 제가 막 분별이 생겨서 막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를 딱 왔는데 큰애가 또 집에가 딱 하니 이렇게 얌전하게 이쁘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니네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엄마가 나가야겠다. 너네들하고 인연을 딱 끊고 엄마가 나가 살아야겠다. 엄마가 같이 살고 있으니 엄마가 살 수가 없네? 제가 이러면서 내가 너를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나가야지. 그랬더니 엄마 왜 그러세요? 그래서 명훈이가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내가 그놈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엄마가 연락 끊고 나가 살아야겠다. 그래야 엄마도 살고 니들도 살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가만히 제가 있는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제 작은 애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다른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제 있지. 작은 애한테 별일 없니? 그리고 집에는 언제 와? 그랬더니 엄마 이번 주에는 뭐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다음 주에 올 그래.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부모는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고 뭔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해주는 것 말고는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제 또 이제 저희 조카를 만났어요. 조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봄에 갑자기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두드러기가 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두드러기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히스타민제라는데 이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래갖고 이제 매일 먹는 거예요. 피부과 가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약을 먹는 거 말고는. 그런데 이제 지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얘가 이런다는데 한약을 좀 먹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토요일 날 보내봐. 그런데 그 병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지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데 그 병이 나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님, 죄송해요. 이렇게 일 있을 때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 순간에 제가 대답을 얼른 했죠. 그러면 안 되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화를 해야지. 제가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조카가 와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얘가 아직은 도화지잖아요. 하얀 도화지. 물들지 않은 도화지. 도화지에다가 제가 그, 그 그림을 하나 톡 떨어뜨렸어요. 아, 용가, 네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명상을 좀 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뭐 명상을 날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음,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호흡을 해봐. 너 맨날 가슴으로 호흡하지? 이러면서 복식 호흡을 해봐. 복식 호흡이 뭔지 모르지? 배가 볼록하게 나오게 호흡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복식 호흡을 하면 이게 마음이 좀 쉬워지고 이완이 된다. 근육이 복식 호흡을 지금 해봐. 그러면서 제가 복식 호흡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숨을 쉬면서 너의 모든 세포를 한번 네가 느껴봐.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음,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처음에 어려운데 이왕이 시작하는 거 복식 호흡하면서 네 손발에 그런 세포마저도 네가 느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숨에 집중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봐. 지금 한번 해봐.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러니까 잘 안 되지? 그랬더니 네, 잘 안 돼요. 그래. 애기가 갓난이가 네가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자주 넘어졌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니까 잘 걷게 되는 거잖아. 이 복식호흡도 똑같아. 쉬지 않고 밤에 잠자기 전에 그렇게 호흡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숨을 쉴 때 너의 세포가 다 깨어있는 것을 네가 느끼도록 호흡을 해봐. 대신 복식 호흡을 해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너무 도화지에 그림이 빽빽히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여백이 없어. 여백이 없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가. 근데 우리 조카는 이 하얀 도화지잖아요.
여백이 많아갖고 제가 어제 얘기해주니까 금방 따라서 하면서 예, 고모 집에 가서 제가 해볼게요. 열심히. 그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너 이게 네가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네가 왜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겠니? 너 머리가 어때? 늘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걱정거리. 네가 연구를 한다면 물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집중해서. 근데 필요 없는 걱정거리를 하는 거잖아. 이 생각 저 생각.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걱정은 필요 없어. 그럴 때 네가 스스로 네가 걱정거리를 네 머릿속에 한다라고 느끼는 순간 네가 멈춰 해봐. 너 스스로한테 멈춰. 그러면 사람의 힘이라는 게 뇌라는 게 네가 멈춰 하는 그 순간에 뇌가 네가 생각을 멈출 수 있어. 그러면서 쉬워지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잘 가르쳤나요? 아, 저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원사님, 제가 마이크 아까 원장님. 껐습니다. 소리가 나길래. 예. 근데, 이 TV 소리가 좀 커서, 제가 밖에 TV를 보는데, 조금 그게 왔다. 여튼 그 자성을 떠났을 때와 떠나지 않았을 때, 떠날 때는 아드님 뭐 한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좀 불편해서 여튼 내 집 나갈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다가 한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는 걱정이 돼서 아들아 잘 있니? 뭘 별일 없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아유 참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 따른 오히려 이제 걱정이 없는데 둘째가 가끔 제 마음에 조금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말을 이제 안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많이 혼자 컸다고 지금 막 왔다가 이제 갔는데 아유 좀 제가 평상시에 좀 더 바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줘서 좀 그런가? 조금 저는 둘째는 안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조금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해보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 큰 제목에 모든 분별 이어 쭉 해서 자성의 부합이 될 것이니 요 제목이 소제목에서 거의 똑같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소제목 1, 2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 경험, 이런 거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또 마이크를 받으시겠습니다. 네. 소정님이 받겠습니다. 나 지금 우타원님 얼굴 봤거든. 근데 우타원님께서 사실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제가 아셔서 먼저 하라고 할게. 예, 해줘. 네. 글쎄, 그런 것 같아. 그 말씀을, 지터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저희도 오늘 사실은 단회를 했는데, 그 단회 하기 전에 저희가 새로 들어온 그 교도님들이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젊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도대체 몇 년 차인가, 원불교를. 음, 그리고 우리 단원들은 그전에 그런 말씀들도 교우님이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스승님이 계시냐? 라는 말씀도 음,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년 차 원불교단인지 새로 이제 저희 단에 유입된 분들한테, 대충은 알겠지만 이제 몇 년 차 됐나 좀 물어보고, 어, 오늘도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교무님이 잠깐 안내한 것을 취약본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크게 이제 공부한 것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게 결국은 정전의 무시선법 지금 말씀하신 분별에 모든 분별에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육군을 사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이 말씀하고 1, 2, 3, 1, 2번이 거의 같이 동시에 중복된 말씀 같이 들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국은 우리가 단원한테 그랬어요. 새로운 단원들한테 종교생활 이제 3년, 1년 됐고 3년 됐고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가 1년도 좋고 3년도 이제 좋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아까 우리 교무님이 말씀하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근기는 그냥 놔두고 그래도 중근기, 하근기에 지금 이제 막 특신급 진입할 쯤 됐겠다. 3년 차면. 근데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교무님께서 전반적인 구도를 놓고 말씀을 해주실 때고 이렇게 단에서만이라도 이제 학교로 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듯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들어서 알 테니까 이제 막 신입하는 1년, 3년 되신 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마음 보는 얘기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과정이 쭉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다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물러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좀 먼저 해본 사람이 그것은 이런 거야 하는 걸로 좀 가르쳐주고 우리는 마음 보는 얘기를 좀 자꾸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어떻게 일주일을 잘 살았냐 했더니 이제 들어온 신입 저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3년 되는데 자기는 고민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된 딸하고의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길래 해줄 말은 이제 뭐 크게 없어서 일단은 지금 이거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적적성성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성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이게 뭔지 감을 못 잡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딸을 부르거나 밥을 먹으라고 하거나 이를 깨우라고 할 때 일단 내 마음을 챙겨서 내 마음을 본다 생각을 해라. 내 마음이 어딨지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르거나 깨우거나 뭐 밥을 먹어라 하고 했을 때 그 상태가 분명 다를 것이다. 내가 마음을 알고 마음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부를 때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아무개야 뭐 해라 아무개야 뭐 해라 이렇게 할 때 하고 틀릴 것인가 그거를 좀 일주일 동안 해본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눈이 좀 반짝반짝해서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단언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단언이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내 말을 내 귀로 듣고 옆에서 또 이렇게 그렇지 하고 이렇게 추임새 놓는 것도 내가 알아듣고 하는 이 상태가 성성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성성한 상태라고 하지만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근데 지금 말로는 또 이해한 것 같이 알겠지.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러나 안 돼.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해보고 다시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종교 생활 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낙원세권 가라고 이것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훑다가 그냥 시간 다 간다. 나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훑다가 가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을 때 이런 마음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음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계속 탐색하듯이 봐라. 그래야만 성성한 것이 되고 그것을 놓치면 말씀하신 대로 적적이고 무기 쪽으로 빠지는 것이니까 그 상태로 해서 쭉 하다 보면 행복하고 뭐 우리는 또 어쨌든 여기가 사적으로나 이제로 만난 사이가 아니어서 편안하고 나가면 또 그만 잊어먹고 그러지만 여기서만큼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서
빨리 인재 들어온 사람들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난 단장으로서 목표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사실은 그 아까 그 원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2번 주제 있었잖아요. 네, 예, 예. 그것도 이제 그것은 어떠한 뜻이라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해줬어요. 그 마침 그런 대화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해주면서 그냥 바로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냥 이것이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지타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처음에 알게 되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안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끌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요번 이 이론상 진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 단회할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음, 그 그리고 항상 그 스승을 찾아라. 스승님을 찾고 이쪽에 그 3년 되고 2년 되고 뭐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할 거니까 그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새삼스럽게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분별에 정을 여의지 않고 오늘 단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이 받아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 예. 하트를 좀 보내줘야 되겠네. 그래도 단장님 말씀하신,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시고 해야지. 아, 그래요? 우타원님 저기, 서운하게. 아니 하나도 안 원장모님 서운해. 잘하셨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지. 하트로다가, 하트로다가 저 대신 하겠습니다. 하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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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맹자책을 읽어요. 사실은 글쎄 얼마나 됐나? 한 2, 30년 전에 책을, 어, 배터리가 없대. 2, 아이고, 30년 큰일 전에, 났네. 예, 갑자기 왜 그러지? 읽었는데, 어, 그때는 그냥, 이런 책은 한번 읽어줘야 돼. 약간의 그 사치품? 사치스러운 그 마음으로서 읽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중국의 그 왕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용어 때문에 읽으면서 사실은 끝까지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새는 읽으면서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그냥 조금 조금씩 읽으려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읽는데,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제자가 그 제자가 맹자한테 질문을 해요. 스승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지연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저 지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때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기를 그 까먹었네. 그러한 상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적적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책에는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한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네. 상태가 어떤 것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적적성성한 상태가 되면, 저 사람이 저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연이, 이제 또 다른 거기에 그 음, 지연이라는 것은 이제 경물 치질을 얘기한다고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연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한 거. 이제 분별이 공정영지 자성에 부합되거나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이제 1, 2번을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요번 주에 지난 일주일이죠. 지난 일주일에 그 조카가 조그만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데 좀 명절 앞이라 바쁘다고 와서 알바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남자분은 이제 직원이 있고 이제 저는 가서 이제 어떤 그 포장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은 직원이니까 우리 이제 저 처음 갔으니까 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그 포장지를 접는 거야. 저는 포장지 한 번도 안 접었는데 내 앞에서 포장지를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접는데 빠바바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내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갖고 음, 순간적으로 음, 그냥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분별심이나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어 이러한 마음이 좀 들었을 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내가 거기에 분별을 하지 않는 그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되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약간 나한테 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이 제가 읽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마음을 적석성성하지 않고 자성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짜증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 그 맹자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상대방이 그 내가 하는 행동도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번 주에 경험한 이야기예요. 또 있으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시 다른 분이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네, 승타원님은 다 말씀 들으시고 좋은 또 이야기거리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을 좀 벌어드리느라고 내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해. 우리 승타원님이 지금 공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진행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지금 이제 어, 그 영어로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그게 맞죠? 그냥 중학교 때 왜 쇠는 달궈졌을 아, 때 때려라. 아, 승타원님 좋아요. 맞죠?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좋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를 그냥 항상 끝나고 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예습 복습하는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그런 예만 그렇게 제가 드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공부해야만 될 때가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승타원 님이 예, 지난 봄 이후로 아마 공부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많이 벌어드리느라고 앞장서서 너무 시간 많이 벌어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역작, 마스터피스, 뭐라 그래요? 걸작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우선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구절,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예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저영재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걸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소감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저는 거의 30년 전부터 이 무시선법을 봤을 때 눈이 확 띄었고, 와, 정전에서는 무시선법 하나가 우리 이 수행법의 완결판이다. 어떻게 보면 정수다. 수행의 정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무시선법 가운데서도 이 부분,
예, 뭐, 그러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부터 쭉요. 그다음에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공원정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내가 보고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일 핵심으로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그게 지금 한 30년 됩니다. 근데 무시선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만나보기 어려웠고 그동안요. 또 무시선법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 같은 신분도 맨 마지막에 있는 무시선의 강령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 유사하면 그러니까 잡념을 제거하고 이침을 양상하며 육군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상하라 이것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지선법의 핵심은 골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회화를 하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우리 이제 대용사님과 이제 정상중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선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분을 제가 기억을 할 텐데, 제가 뭐 과문해서인지 잘 모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분은 우리 성품을 쓰는 방법을 자성을 쓰는 법을 진리적 수행을 하는 공부를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견문각지란 얘기를 우리 원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 이 견문각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 불법 수행에서는 분별주착이란 말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견문각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분별 없이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느껴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이죠. 근데 만약에 분별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면 그것은 불교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이미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성을 어,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식 또는 식정 우리의 분별식으로 우리가 견문각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로 봤을 때 견문각지는 다 똑같지만 분별로 하느냐 아니면 분별하지 않고 보느냐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 수행은 분별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진짜 좀 우리 원불교 대학전에서 정말 위 총무사님으로부터 아래 우리 모든 교도들 또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어,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통해서 우리의 식을 그러니까 안식, 이식 이렇게 이것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진리의 다툼, 진리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예의지 아니하여. 저는 오래전에 이걸 갖다가 글귀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한자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일체 분별 상분리정 이렇게 일체 분별 모든 분별이 항상 항상 상자 분리정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 분별 상분리정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일시적인 어떤 분별을 놓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저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공부인 동지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주착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중생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착하지 않는 눈으로 보게 되면, 주착하지 않고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자성의 성품의 공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뭐 정신을 차리고 분별 없이 보고 주착 없이 보고 끌려가지 않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과정상으로는. 근데 여기 우리 무시선법에서는 아주 그냥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무시선법 수행에 무시선법 공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완결에 되는 내용이에요. 완결판이에요. 모든 분별이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정을 여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성품의 정을 얘기하죠. 자성의 정. 어디에나 주착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망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분별이 없고 망념이 없고 주착이 없는 그 상태. 네, 그렇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고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일을 하고 모든 행위가 다 공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공덕영지의 자성 그대로를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무시성법에서 우리 그 마음공부법, 우리의 진리 수행의 그 핵심을 취할 데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지금 지타오님이 얘기하셨고 또 우타오님, 또 소정님 다 얘기를 하셨는데 다 어떤 경계에서 분별을 하지 않았다, 분별하지 않고 그 행위를 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저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제가 그 하트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트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요, 일체분별 상분리정 제가 한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체분별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뜻은 그냥 어떤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계, 중요한 경계, 또 내가 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또는 뭐 괴롭거나 이런 경계를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계에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정을 얘기하는 때 그 정이에요, 정. 뭘 얘기하는 거냐? 물론 쉽게 말하면 마음이 텅 비운다는 뜻이에요. 분별주착이 없는, 네. 마음에 아무 데도 이렇게 끌림이 없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묘해요. 이제 지금부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계에서 정을 떠나지 않게 되면 그냥 걸어다니는 진리의 몸뚱이에요. 굳이 말하면 걸어다니는 진리의 몸뚱이. 눈과 귀와 코와 피부와 머리에 뇌의 기능이 다 있으면서 그냥 걸어다니는 진리작용하는 몸뚱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어떤 조사들의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행위로 우리가 상상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 자성의 정회계, 공원정이 그냥 나타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경계에서 분별을 놓았다. 어떤 주착을 안 했다. 물론 이거는 그냥 한번 거기에 그 경계에서 이긴 이제 경험담이죠.
이긴 경험이다. 아까 치타원님 같으면은 아들이 이제 그 대출을 받았는데 아주 그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친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이게 대출을 받았는데 친구가 그것을 매월 이자나 이런 걸 갖다가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아들이 애써서 이제 그걸 갚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엄마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났는데 착이죠, 집착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러다가 어떤 일이 또 예기치 않고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별심을 놓았다고 하는 건데 이강 얘기하는 김에 제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 저는 상업이요. 상업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거. 상업이 가장 분별을 놓기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을 남기는데 상대방 모르게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익을 남겨도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쉽게 말해서 만 원짜리를 내가 팔면 내 이익은 여기서 3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아니면 5,000원입니다. 아니면 아유 이익 여기 1,000원입니다. 라고 딱 정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저기 진리적 수행 가능하죠. 근데 만 원짜리를 팔면서 이거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이 얘기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진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되면 사는 사람은요 바가지 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게 많은 마진 남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안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싼 데 가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장사의 첫 번째 어떤 그 룰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은 뭐냐면 마진이 그러니까 이익이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지 않게 보여야 되는 게 장사예요. 그래야지 고객은 기쁘게 사가요. 근데 상업이 그것이 장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흐름인데 어떤 뭐 그런 방식인데 어떻게 상업을 하면서 우리 자성의 공헌적을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저기 한 분들이 조사들께서도 장사하면서 조사가 된 분은 딱 없다고 생각해요. 뭐 호떡 파는 할머니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덕산 스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 얘기는 상업 얘기는 했는데 그 자식 이야기 들었을 때 그래? 그러면 돈을 까먹겠네? 그러면 우리 자산이 줄어들겠네? 내 자식이 자산이 줄어들면 내가 그걸 갚아야 되지 않아? 그게 바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걱정스럽죠. 야, 이러다가 이제 뭐, 얘 아들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은 결국은 애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 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이익과 손해를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인입니다. 문명인들이 그렇죠. 바로 한 가지를 보면 바로 그 연관된 걸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게 사실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에서 방편을 써가지고 자기의 그 분별을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방편은 뭐냐? 이러다가 지 능력으로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일 벌리는 거 아니야? 참 뭐 우리가 서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이거 큰일 날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분별을 놓았다. 난 그렇게 이 얘기 그런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방편이죠. 그거 없이 했으면 그런 방편 없이 바로 탁 그냥 분별을 놓아버렸으면 그거는 진리적 수행이죠. 그야말로 그냥 경계에서 주착하지 않고 바로 공원정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런 주착을 놓기 어렵고 명예에 대한 집착을 놓기 어렵고 나의 체면에 대한 주착을 놓기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라든지 이런 돈 손익 관계에서는 굉장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의 분별을 이렇게 주착을 끌게 한다, 가져간다 이런 게 저는 떠올라서 좀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들으면서 메모를 했는데 한 가지 더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예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착 없는 마음, 분별 없는 마음, 우리의 자성의 해, 자성의 정, 그리고 공원정에서 공 이거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 수심결 보주국사께서 지으신 수심결에 보면 이게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 정해등지.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 또는 정과 해를 같이 가진다. 예. 우리는 수양 연구 취사로 이렇게 구분되게 우리가 말한다면 자성 정해계가 아니고 그냥 정해계인데 정해계, 개정해인데 이 그냥 정해계는 이게 정과 해가 각각이에요.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욕심을 안 내고 있잖아요. 정 해는 뭐 많이 듣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 잘 따르고 경전 많이 읽고 그래서 해를 바라고 뭐 이런 건데 이 자성 정해계는 그냥 동시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텅 비면 저절로 자성의 해가 바란다. 이게 자성 정해계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근데 이것이 우리는 수심결이라고 해서 이거는 불교 얘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 무시선법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계, 자성 정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개가 좀 빠졌는데 개는 이 뒷줄이 여기서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이게 지금 개 부분이에요. 자성 개 부분.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제영제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행위가 모두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모두 자성 공원정에서 정을 떠나지 않는다. 가르정자 정, 자성의 기회. 그래서 공원정은 자성의 정과 해와 기회인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시선법의 핵심이라고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진리적인 공부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물론 이거는 이제 초견성 이후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항상 성성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계를 되었을 때 성성하면서 그 자리가 적적한 그 자리에서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정해 쌍수, 정해 등지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막을 병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쓰신 용어입니다. 제자인 제가, 우리 대종사님 계시면은 제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막 병진도 좋지만, 사막 공진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오래 좀 했어요. 공진. 함께 공자, 함께 공자. 사막을 함께 나아간다. 사막이 함께 나아간다. 또는 하막 동진. 사막이 같이, 똑같이 나아간다. 여기서는 뭘 더 많이 더 나아가고, 공원정 중에서 공이 먼저 더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해는 그보다 조금 덜 쌓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원정이 동시에, 발하는 거고, 동시에 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들의 정의 쌍수 공부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론상의 진리 수행에 있어서 저기 공원정을 함께 공부하는 사막 병진, 사막 공진 이 공부는 이걸 빼놓고는 사실은 우리의 지리적인 공부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공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회화하는 이 시간을 넘어서라도 이 동영상이 남아 있어서 우리 후배들이 이 자리를 정말 깨닫고 알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저 대중사회 교법이 뭔가 정말 많이 넓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원정 그대로 진열하는 뜻인데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 센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다. 저도 이 정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공원정에서 이 정 공부가 일단은 가장 그 든든해야 어떤 경계에서든 어떤 분별 속에서든 이 사막 수행이든 뭐 신앙이든 그 위에 서 있지 않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 그 정 공부가 이게 우리가 지금 무시성 공부라고 하지만 무시선을 일단은 뭐 놓고도 어 일단 모든 우리가 생활이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이 이제 교사들과 생활을 많이 아이들 교사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어떤 교사는 또 내가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잘 지사를 해주고 또 어떤 교사는 뭔가가 좀 부족하고 뭔가가 좀 아쉽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저는 그 연마심이 좀 많이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사가 한 번은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이를 저희는 이제 잘 케어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지만 일단 잘 보호를 해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바깥놀이를 했다가 그 아이가 한 10분 정도 약간 방임이 된 그런 음, 이제 큰 말하자면 좀 사고였죠. 그게 이제 아슬한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 좀 늦게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한테 어떻게 따끔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교사에 대해서 내가 항상 평상적으로도 좀, 에, 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별심이 제가 항상 있는 눈으로 좀 보게 된 게, 처음부터도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능한데, 또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분이 항상 이렇게 약간 양극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별을 항상 갖고 보다가 그래서 그런지, 그날도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이걸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뭐 어떤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거에도 제가 이제 치우치지는 않아야겠다. 그래서 순간 이제 이 교사한테 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연마를 해봤어요. 이렇게 멈추고 보니까 충분히 이거 뭐 잘 다스려질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얼른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음, 이렇게 공개적으로나 뭐 이렇게 야단이나 부정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고 자기가 잘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해도 자기가 두세 가지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거를 얼른 시인을 하고 바로 자기가 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방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할 때도 제가 어떤 뭐 사령을 이렇게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자기는 잘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조금 더 주의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한마디만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른 이제 모든 걸 다 시인하고 저한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또는 자기 주의심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교사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더 많이 마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이 항상 그 교사한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떻게 할까 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더 공을 더 많이 들이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성이나 행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개선되는 게 더 빨라요. 그 진취성이 다른 교사에 비해서 제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자기 능한 부분은 더 능해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더 빨리 시인하고 그런 부분에 인성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더 많이 된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 교사에 대해 분별이 더 많이 생겼던 것도 솔직히 이제 예전에도 그런 초기에도 그런 제가 보는 시각 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항상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그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음, 제가 어떤 표준이 생기게 된 것이 저 마음 공부에서도 많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제가 그 교사를 이제 그 우수 교사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스리기 위해서 우수 교사를 음, 제가 올려줬어요. 상을 받게 해줬어요. 좀 큰 상을. 음, 그랬더니 훨씬 더 마음 쓰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어떤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제가 했으면은 어떤 그런 제가 분별이 더 심해졌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가 제 마음으로 다스리다가 보니까 훨씬 더 제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못하던 부분들이 자기가 먼저 받아들이고 저기 돌려서 쓰는 힘들이 오히려 저로 인해서 저가 느끼기는 그래요. 저로 인해서 그런가는 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분별하지 않고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한 부분이 훨씬 더 능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훨씬 더 기쁘고 훨씬 흡족하게 이렇게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저에게도 많이 필요하구나. 훨씬 더 이게 사회생활하고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그냥 단순히 뭐 좋은 건가 또는 뭐 이렇게 뭐 시비심으로 그렇게만은 대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제 마음 공부로서 다스려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막 길어지네요. 길어지는데, 좀 웬만하면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장 큰 주제가 이제 분별이라는 말이, 용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분별. 문명이 왜 생기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분별이 제가 무정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자석이요. 이 마그네틱 자석이 N극과 N극끼리 붙으면 딱 밀어요. 근데 N극과 S極붙으면 딱 붙어요. 물과 물이 방울끼리 가까이 가면은 딱 붙어버려요. 근데 돌과 물이 붙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은 다 분별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정물의 분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양, 무정물의 분별이다. 음양이 서로 상처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유정물 때문에 이 법문이 나온 거예요. 유정물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별, 다르다는 거예요. 다. 노화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힘은 그걸 나누는 마음. 미역은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힘.
근데 분별성이랬어, 분별성. 이 분별성이라는 용어는 정신수양 요지에 나와요. 거기에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마음은, 이제 정신은 마음이,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이 없는 상태로 간대, 정신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 분별은 성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무정물도 N극과 S극은 조화에서 붙고, 조화라는 말 아니지만 붙고, N극과 N극끼리 만나면은 딱 밀어버리잖아요. 그게 진리적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어쩌여 저희들이 분별한 성질이 나타나느냐. 이걸 제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한 생각이 통하여 마음, 한 생각이 통하여 이 몸을 받은 거에 의해서 분별한 성질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현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절을. 어떻게?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성이 없어요. 분별한 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성현들이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여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상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한 성질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 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정물한테는 사막이 필요 없어요.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서 이탈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나라는 몸을 받고 나니까 내 육신을 거느려야 될 그런 나름대로의 의무가 주어지죠. 그렇잖아요. 이 몸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주어지지 않지, 아예. 근데 의무가 주어지지. 이 몸을 지탱하고 건사해 나가야 되니까,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에 또 오니까, 분별이 본래 성질이 있는데, 정을 여의지 않고 분별하면은 육군 동작이 자성에 부합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음. 제가 이거에 대한 발음의 사례가 될지 몰라서 한 두 개 정도 사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한 서기 2년도? 2년도쯤인 것 같아요. 92년도쯤에 골목을 막, 프라이드, 운전을 막 하고 그러는데, 공이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골목은 약 한 3m, 조금 넘어가 3m 한 20 정도? 뭐 3m 이렇게 큰 골목이 아니에요. 차 하나 딱 지나가면 사람이 옆으로 피하면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골목이에요. 그런데 축구공이 하나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가 따라 나오겠다. 순간 딱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바로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고 나서도 좀 신기했어요. 어찌 그렇게 짧은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고 아이가 튀어나올 거 생각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한 20살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손자 일을 시켜. 자, 제가 성명이 수영이에요. 수영아. 저기, 뭐, 콩을 따라가셔야 된다. 콩 따라가자. 이러죠. 콩을 따라가고, 뭐, 하여간, 뭐, 일을 하고, 콩을 양쪽 그 손에 이렇게 들고, 옛날 가옥이니까 대문이 있어요. 대문. 대문을 거쳐서 안마당 들어가고, 안마당 위에 뜰랑. 제가 얘기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뜰랑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가 한 3m 정도 떨어진 상태일 거예요. 3m, 4m 이 정도 떨어진 상태일 건데 할아버지가 묻지마 뜨랑을 올라가신 데가 두 단으로 올라가요. 하나, 두 스텝을 밟아야 올라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주 뒤로 다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뒤에 딱 보고 넘어진다 하고 바로 쫓아갖고 손을
딱 내밀고 돌아서 쓰러지는 것을 받았어,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트럭 높이가 한 70cm 정도 높이 되려나? 70cm 정도? 어찌 너는 그때 그렇게 잽싼 행동을 해서 할아버지를, 아마 그때 할아버지 떨어졌으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요. 아이가 태어나왔을 때 제가 문득, 이건 아이가 태어나올 거야. 아이들이 공 갖고 놀 거라 생각을 하고 팍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아이가 팍 튀어나와. 이게 정을 뭐 여의지 않아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 나름 정확한 분별인 거죠. 쓰러지면 할아버지 다치겠다. 공이 튀어나오는데 아이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고 했던 분별이라고 하면은 이 사례는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정부한테 해당되는 것을 우리 유정부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부를 정말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사막을 병진하라. 저희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경에 밟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자선, 이 손에 밟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말고 계문을 더 잘 지키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루병진, 아까 우리 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진 대신에 병진을 써도 좋지 않겠냐. 상당히 일리가 가요. 나란히, 이것도 나란히, 같이 가자는 나란히 병자거든요. 그건 함께라는 거고. 근데 공진도 아주 뭐,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그 분별과 정, 이것이,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분별이라는 말씀을 좀 더 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 마치고요. 또 어떻게 또 말씀 이어가야 될지, 음, 일단은 예, 1, 2, 3 아니요. 순서목을 다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네, 예. 소장님께서 말씀 좀 아, 하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다른 게 생각나서 좀 전에 아까 그 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그 무시선이 기본이 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기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공부에 정수를 그랬죠. 무시선이 공부하는 모든 예. 것을 아우른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또 우리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따로 뭐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뭐 계문 공부를 하든가 한다든가 이제 그 말씀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탐진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말고 어떻게 탐진치를 없애죠, 원사님? 지금 아, 법마상정급 그 식기문에 보면 9번, 8번, 예, 9번, 10번이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라고 예, 예. 하거든요. 법마상정급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예. 탐심, 진심, 치심을 우리는 어떻게 네. 배웠죠? 저기, 제가 마음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반적으로,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 공부한 걸 가지고 너는 탐진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이게요, 이게 뭐 제 생각이에요. 뭐 자유롭게 그냥 말씀드리는 회화라고 생각하고, 음, 이게 어거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거지로 되지 않는데, 언제 이게 될까 싶으면은, 앞뒤를 앓을 때에 앞뒤를, 그러니까 견성할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견성을 하면. 조금 더 나가면은, 깨침 정도가 수승할 때. 그때는, 이것은 탐이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거죠. 음, 그리고 진심도, 아, 어느 정도 낮아요. 상대편이,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그런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두들겨 팰 듯이.
그런데 그때 크게 진심은 없었어요. 아, 저 사람이 머도니까 그렇지.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같이 놀아야지. 시심도 이게 공부가 되면은 이게 어리석어지지 않는데 공부가 안 되면 어리석어져요. 당연히. 제가 아이고 이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얼마나 제가 웃음꼴을 좀 봤냐면은 진짜 저는 웃음꼴을 봤거든요. 얼마 전에 뭐 단계별 훈련이라고 정규훈련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자선한다고 피라미드 형식의 조그만 자선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쇠를 뭐 거기다 이렇게 채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저는 글쎄 저렇게 자선하고 수행한다?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그것을 추종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따라가고 묻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걸로 제가 한편 생각을 했어요. 대종사님 법문에 있거든요. 음, 혹시라도 이적, 혹시라도 뭔가 다른 무언,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변지사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정법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좋아서 추종하거나 그것이 눈에 크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이고, 내가, 제가 지금 현재로 뭐 교단에 준 거라면 예비 법강 항마가 되겠네요. 예비 법, 예항이. 아, 예항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본인이 그 경지에 가면은, 제가 나름대로 그런 거야. 아, 그 경지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안 돼요. 밑에 있을 때는.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생님 법문중에 뭐도 있냐면은 네가 그걸 알고 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남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이 그 말과 되게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요거에 관한 그 탐심, 진심, 치심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어저께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취미 생활이 있어요. 취미 생활이 예전에는 좀 기타였는데 이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는 프랑스 자수를 놓고 있어요. 근데 네. 프랑스 자수를 놓다 보니까 나름 또 손재주가 있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음, 자수 넣은 걸로 이제 자화자찬, 예, 모수자 그 자수는 걸로 이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걸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리저리 팔게 됐는데 이제 어저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플리마켓이 있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지난 봄에 한번 참석을 하고 어저께 참석을 했어요.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어 사실은 한 30여 년 전에 남편이 무역업을 해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사실은 제가 각 그 상가를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음, 그때는 정말 창피한 마음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한 번도 팔아보지를 않았으니까. 왜냐면 장사란 것도 안 해보고 또 남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권유를 해본 적도 없어서 그때 잠깐 오래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두어 달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약간의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저께는 이제 그 공원에서 그 테이블을 놓고 하는데 한 서너 시간 있으면서 그러한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성숙돼서 그러한 마음이 안 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그 분별이 정을 열지 않은 상태.
공적 영지 그 상태가 되니까 내가 수치스럽다, 어떠한 창피하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지, 그러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 물건을 여러 개 가져가는데 한 중학생 되는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에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한 두어 번 내 것을 계속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중에 딱 오더니 그 조그만 동전 지갑이 있는데, 귀여운 동전 지갑이 있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얼마 있는데? 10,000원. 그럼 그냥 가져가. 제가 그랬어. 그 마음에서 저 학생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그 상태에서 공적 영지한 그 상태에서 저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내가 쟤를 위해서 이것을 뭐 싸게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얼마예요? 하는데 제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탐심이 일지 않았던 것은 내가 빈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랬더니 이거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어떤 걸 살 거니? 이거요. 그랬더니 그걸 할머니가 그걸 왜 사니? 귀여우니까요. 할머니가 저는 그것을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할머니와 손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내 물건을 못 팔았다 어쩌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막 손녀한테 하는 그 소리를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 법마상정급, 우리 삼식계문에 법마상정급이 탐심 진심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먼저 원사님께 일반적으로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물어본 건데, 아까 우리 나오님께서 무시선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 저의 경험에 의해서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탐심, 진심, 치심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경험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예. 네, 저도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네. 아주 잘 파셨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잘 파셨네요. 네, 진짜 잘 팔았어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사견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건은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만약에 물건이 비싼 거니까 부자한테 가고, 싼 거니까 뭐 돈 없는 사람한테 가고, 이거는 사실은 물건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팔고 사는 것이겠지만, 절대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돈을 떠나서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잘 팔았어요. 돈 이전에 그 임자 제대로 잘 간 거잖아요. 제대로 임자 찾아간 거에 대해서 저는 흐뭇합니다. 느낌이 그러네요. 남의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저는 사실 아까 오늘 우리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선법의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례에서 또 우리 원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어, 우선요, 어,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례를 들어본다면, 체면 있잖아요, 체면. 여러분, 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그렇고. 맹물 마시고 있으신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 저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양반, 상민, 뭐 이런 차이로 인해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 체면이 놓아져 버려요. 네, 체면이 놓아져 버립니다. 저절로.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견문각지죠. 견문각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경계에서 정을 여의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경계에 주착을 안 하면 저절로 체면이 사라져 버려요. 저는 제가 제 마음을 성품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뒤에 바뀐 게 참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로 제가 전에는 못했던 일이에요. 늘 남이 없을 때도 없는 데서도 내 스스로의 체면이라고 하는 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에 이제 있어서 그 체면을 놓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체면이 놓아집니다. 이건 정말 정을 여의지 않으니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죽어도 아마 체면 안 놓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관련해서 누구랑 인사를 할 때요. 누구랑 인사를 할 때, 과거에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보이는 사람의 그 모습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옷을 귀하게 잘 입었다거나 인물이 뭐 어쩌다거나 품위가 있어 보인다거나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선입관 같은 거를 많이 느꼈는데 딱 보면서 느낌이 저분은 이런 분 같다는 게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분별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할 때, 그 차등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허름하게 또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고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월급 적게 받는데, 예, 그리고 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좀 이렇게 상류가 아니고 중하류 쪽에 있는 이런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인사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그 뒤에 무슨 글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고위공무원이라든지 하여튼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할 때하고 제가 인사하는 게 겉은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여지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든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 누가 이렇게 라고 했던 사람이든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더 높다는 저기로 해서 제가 받들어들이지 않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낮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거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냥 고개를 숙일 때 진짜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면서 마음도 숙여요. 같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저절로 스스로가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돼요.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분별 속에 이미 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저절로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존심 자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솟아나질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정을 여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남들이 나를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깔보고 있잖아요. 깔보고 폄훼라고 하는데 폄훼, 폄하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그런 예가 같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나보다 못하고 뭐 돈이나 무슨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깔보고 이럴 때, 화가 나거나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 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끼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우리 이제 사람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을 이제 꺾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삶의 어떤 저희가 가치가 훼손이 된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행히 이 공부를 하고 난 뒤부터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반대에도 있어요. 칭찬해 줄 때 막 이렇게 가슴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흐뭇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이 나를 볼 때 칭찬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칭찬 받고 내가 흐뭇하고 하는 그런 이거 동요 이런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내가 그걸 뭐 내가 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을 떠나지 않는 마음에서는 여의지 않는 그런 분별에서는 그 자체가 그렇게 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항상 경험을 하고 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 아까 그 저기 체면이나 이런 것은 이제 명예에 해당하는 건 있고 한 가지 이제 남녀의 색에 관한 부분이에요.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색이고 이제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도 남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굳이 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직 그러니까 뭐 사춘기 이성에 눈 뜨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그 뭐 만화책이나 영화 보면 영화에도 나왔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잘 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화책이나 이렇게 할 때 예쁘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쁜 소녀구나 뭐 이렇게 봤지 거기에 사랑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또 보려고 만화책을 또 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 마음이 주착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자기 내 어떤 성품이 내 그 분별이 바깥으로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내가 흔들려 버리고 있는 그거 사실 제가 이 자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우선 큰 경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큰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42장경인가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때 그 여인을 보거든 남자한테들 한 얘기죠 비구한테 여인을 보거든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나이가 젊으면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어리면 뭐 딸같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실 공원정 그 자성의 정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계를 대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겠죠. 그럴 때 그것이 굳이 그렇게 어떤 방편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우리 무시성법에 지금 이렇게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은 장요하는 바가 다 공제영제 자성에 부합이 된다. 그게 아주 그 훌륭한 아주 그 중요한 실제적인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아까 이제 다들 사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공원정의 수행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자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경우에 한 경기에 있어서 내가 분별을 놓았다. 그러면 한 번 1승이죠, 1승. 또 한 번 그래가지고 이겼다면 2승이죠. 근데 지금 1승, 2승, 3승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계에서 자성정을 여의지 아니하면 항상 자성의 기회를 지킬 수 있다. 공원정에서 바를 정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12분별이 떠난 그런 바른 분별 바를 정자죠. 올바름.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성법을 더 많이 정말 주목을 하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게 핵심적이다, 골자다, 골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른도 많이 갔죠? 학교 시간이 9시 43분. 마무리하는 순서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혹시 따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짧은 회화로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근데 다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하주세요. 시터님? 시터님은 시터님 없어요. 바로 다 없으신데 바로 알아차려드리네. 참 신통하죠. 뭐 이게 이적과 같고 신통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알았잖아요. 얼마나 신통하나. 영지가 있잖아요. 네, 영지불매. 영지가 불매. 또 저기 오터님은요? 오터님. 저도 없습니다. 다 없으면 어떡하지? 소정님은요? 예, 없습니다. 승터님은요? 다 없어야죠. 이제 마무리해 네. 주세요. 네, 우리 나 선생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네,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3번 그 항 있잖아요. 항 있잖아요. 사막경제. 여기에 지금 네. 너무 뒤에 두 줄이 들어가면 좀 너무 칸이 너무 길어서 예, 공제경제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이 저기 어, 세 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넣긴 했는데요. 네, 예, 예, 사막 네. 병진, 저는 아까 사막 공진 좋겠다 그 말씀드렸지만, 이 사막 병진이 정말 우리를 분별을 갑자기 또, 불교하고 지금 두 쪽을 낸 하나의 그 저기가 아닌가 싶어요. 불교는 조계종은요, 불교, 선종불교의 맥이에요, 거기가. 선종불교 맥이기 때문에 그 자성 사막을 중시하는 데입니다. 물론 이제 사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선승들이 있는 그런 조계종의 고승들은 다 어, 자성 사막, 사막 통일체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맥을 이어내놨는데 우리 원불교는 어느새 무시선법을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그걸 제외시켜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3844, 사막 8조 4원사 해가지고 삼학에서 꼭 수양연구 취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시선법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또 다행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의도해 놓으신 바겠지만은 우리 교리도나 교리 4대표에는 무시선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선, 무처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삼학을 같이 해야 되느냐, 동시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는 건 이미 판정이 나 있어요. 다만 이제 무시선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굳이 무시선에도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 그죠?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도 거듭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저기로 자극제로 삼지 않고 항상 수양연구 취사를 하다 보니까 수양연구 취사를 틀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초등학교 반만 가다가 중학교 못 올라가는 그런 셈이에요. 우리 공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더더욱이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무시선법이 있다. 사막통일체 같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좀 함께 이렇게 주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희들이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퍼센테이지로 뭐 얼마나 될까? 5%? 이러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연마하고 수정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찾을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훈련을 원장님하고 얘기하는데도 제 향에 솔직히 안 찼어요.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공부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복락도 임의로, 생사도 임의로 그렇게 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때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하는 도반이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에는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전국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공부 열심히 하자, 다짐도 하고, 또 내놓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러니 얼마나 즐거울까. 제가 어제 정제에서 이 정자 팔각정 정자리에서 이렇게 술 한잔 했어요. 어느 분 와서 하는 말이 아 그렇게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These days 요즘에 I am always happy. 난 항상 행복해. 이게 정말 제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튼 걔들 항상 행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공부, 이 사업 놓지 않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서 거진 출진단에 마칠까 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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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저, 사주를 네네네. 붙인다면, 요즘, 네, 네. 요즘이 언제야?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단회에서 클로징 멘트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멘트였어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지화면 띄우면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